오늘 시장 여건이 좀 좋았으면은 좋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침에 그 미국 시장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거, 오늘 또 내렸나 보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상쾌하더라고요.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다우 지수가 지금 7.87% 상승. 와, 2,000포인트가 넘게 그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2,900? 어우.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근 2,000포인트 올라온 여건이고요. S&P 지수도 전체적으로 좀 크게 올라온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반등해주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아마 좀 안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 생각 드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관세에 대한 부분을 볼 건가, 이게 제일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쵸?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이유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라인님, 신대표님 이렇게 박수 쳐주셨어요. 얘기한 것도 없는데 미국 시장은 뭐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아침에 보면은 미국 시장 많이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오늘은 진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고 상쾌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시간님이 다시 잡는 게 어떠냐라고 욱견님한테 그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잠깐만요. 네, 김로또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올려주셨고요. 꾸찌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를 대선 때까지 정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공매도 시행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인데요. 또 정지. 이거는 또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할 텐데요. 공매도라는 제도가 선진지수 편입에 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현재 시장이 내리고 있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에필로그님이 다들 편안해 보이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대표님 이발하셨네요 이렇게. 오. 네, 좀 이쁜가요? 이쁜가요? 네, 이발했습니다. 네. 그냥 주가가 내리고 야 이거 뭐 생각보다 이렇게 움직이냐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냥 답답한 거 다 치워버리자. 그래서 그냥 팍 잘라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또 보고 알려주셨어요. 네, 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이제 제 자료를 보면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 매물 폭탄. 야, 이렇게 파냐 진짜.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진짜. 저는 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외국인들이 아마 그 4월달 요 안쪽에 8조 이상 팔았을걸요. 자, 코스피 2,300포인트 이탈을 했고요. 어제 증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증시는 2,300포인트가 아니라 2,400, 2,500, 2,600포인트까지 올라가야지. 그쵸? 원인은 트럼프 상호관세 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얘기는 바로 어제까지 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에 또 바뀐 게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네요. 외국인 4월 8조 1,132억 원 매도. 야,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이 8조 원을 개인 투자자 분들이 열심히 담아서, 지구는 개인 투자자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샀고 기관들이 조금 사주면서 좀 보탬이 돼 있는 여건인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더 크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힘 빠진 관세 낙권론 다시 투매. 그냥 그 월가의 이 증권맨들도 이렇게 고이고 고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머리를 뽑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 머리를 이렇게 싹 그냥 이렇게 단정하게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깎았겠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공매도 제삿날이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부차인사님. 네, 오늘 진짜 공매도가 제삿날이 될 정도로 주가가 팍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올라오는 것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 건데요? 대안이 있어야지. 주가 올라오고 끝이야. 그 다음날 내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봐봐봐. 이거 어제는 지옥, 오늘은 천당. 오늘은 천당, 내일은 지옥. 이렇게 또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의 이 넘버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증시를 이끌어가는 미국 증시, 뉴욕 증시가 하루는 올라오고 하루는 내리고 이게 오르고 내리는 폭이 하루는 지옥, 하루는 천당이야. 오늘은 천당인가요? 그러면 자, 미국은 천당인데 우리나라 천당 뭐 그 근처까지 갈까? 아니면 넘어설까? 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와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로 끄시면 안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주가가 내려서 머리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대응하고 대응 전략을 쓸 건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공매도 제삿날이면 공매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공매도 안 나올까? 많이 올라오면?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이거 설명하다가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공매도 제삿날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확 하고 이 방송에 이 방향이 전환되는데요. 고맙습니다. 부처앤서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방송 입장에서는 또 제가 준비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게 리얼할 수 있어요. 저는요 어제 방송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다 이랬어요. 진짜로 이것뿐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지옥 천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 타이틀은 잘 잡았네요. 오늘은 천당. 그렇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야릇하지 않나요? 나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방송은 우리끼리 많이 그 얘기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어젠가 엊그제에 그 얘기 있었죠. 루머. 뉴스에 대한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매도 유예를 뭐 시켜준다. 뭐 이거 이 얘기 나왔다가 그거 가짜 뉴스라 그래가지고 툭 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이거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기억나시는 분 1번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네, 진짜로.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상우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공매도 제삿날. 네, 베리님, 신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 맞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등락이 셀 수도 있어요. 요번 옵션 만기가 끝난 그런 상황에는 좀 안정이 될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저 또한 옵션 만기는 지나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얘기가 미국 시장이 급등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의외로 옵션에서 10배짜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콜옵션에서 이렇게 10배짜리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하나의 또 투자 방법이니까 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윤희님, 영래님, 이나님, 상훈님, 은숙님, 부자기님, 아일님, 꽃찌님, 그 다음에 미호님, 기부천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크로마님, 그쵸? 그 얘기가 전조를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가짜 뉴스가 아니었네요. 그쵸? 좀 미리 나온 거네. 누군가 미리 발표를 한 거 김세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가짜 뉴스라고 처박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90일 유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진짜 짜놓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오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찍 와야 되잖아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오는데요. 차 안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콱 하고 빠지면 어떡하지? 공매도 제삿날은 제삿날인데요. 제사 치르고 그 다음에 또 공매도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제 알겠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걱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내 계좌를 어떻게 움직일 건가?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오늘 주가 많이 올라왔죠.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올 것 같죠. 그래,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부분의 반등은 자율 반등, 그다음에 낙폭과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등. 그렇죠? 반등에 대한 폭은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반등을 해줬다 이게야. 많이 올라와 줬어. 그럼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구분해야지. 계좌를 보고 이 종목은 나중에 갈 거야. 이 종목은 내일 더 갈 거야. 이게 판단이 들어야지.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은 어닝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나오면서 실적 시즌으로 갔잖아. 지금 바닥적 부분에서 펀더멘탈. 이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결국은 펀더멘탈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은 거니 펀더멘탈이 정말 진짜 낮게 저평가대에 있어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 종목은 올라오는 폭이 작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거야.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과 같은 부분에 의해서 테마주 형성되어 있는 여건에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올라왔다가 제자리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더 힘든 거야. 안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야. 올라와서 좋은 기회가 아니라 올라온 이후에 흥분되는 이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명철하게 계좌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 좋은 기회에 물량 줄여야 돼.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고. 이게 무슨 강아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올라왔을 때 팔아야지. 우리가 정석은 그거야. 올라왔을 때 팔고요, 내렸을 때 사는 거야. 내렸을 때 저평가됐을 때 사고 올라왔을 때 많이 올라왔을 때 파는 거잖아. 올라가는 걸 더 올라간다. 가는 말에 타야 된다. 가는 말에 타다가 떨어지면은 허리 부러져. 갈 말에 타야지. 그러니까 선별을 하시라고. 그동안 있는 부분에서 물렸다 눌렸다 이제 복귀했네 조금 수익이 났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현금화 시켜가면서 그 종목이 좋으면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기준을 오늘 명확히 세워야 돼요.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에 대한 흥분과 수익에 대한 여건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옵션 만기일 날 거의 80%에서 90%가 청산되는 거 아세요? 네. 거래소가 청산시키는 거는 20% 정도 내외에서 청산시킨단 말이야. 거기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럼 미리 팔 거 아니야. 그럼 미리 파는 부분에서 수익을 챙겨놔야 되는 거 아닐까? 예전에 9.11 테러 때요.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왔어요. 풋옵션이 완전히 그냥 난리. 진짜 몇천만 원 투자했는데 50매덕이 됐으니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그거 말짱 도루묵 됐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만큼 신경 써서 챙겨내야 되고, 이 챙겨내는 부분이 내일 더 간다라고 하더라도 챙겨낼 수 있는 여건과 이 주식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을 때에는 힘있게 밀고 가야지. 직진해 가야지. 그죠? 직진 학수, 직진해 가야 됩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얼하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역사에 남을 듯해요. 네,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또 문제라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완벽하게 중국 고립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죠? 중국에만 지금 125%예요. 125%. 나머지는 그냥 그 10% 보편관세에 지금 물리고 있고, 그다음에 90일간 유예의 협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래스카 가스전에 좀 투자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카드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조삼모사 아닌가요? 사실 10%도 우리는 FTA 협상을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을 낼 필요는 없지. 예전에 있었던 그 조약과 비준 협력 미팅을 통해서 계약을 했잖아. FTA 조약을 했잖아. 근데 10% 막 지 맘대로 막 올려? 지 맘대로 올렸는데 이제는 고맙다라고 얘기해. 뭐예요? 조삼 모사.
갑자기 그냥 뭐 25%막 그러다가 야 90일 유예해 줄게. 그런데 10%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감지덕지한 거지 이제 거꾸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야 정말 진짜 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10% 맞는 거 당연해요. 우리는 지금 FTA 했는데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어깃장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어쨌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제는 지옥 오늘은 천당. 자,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은 미국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을 빚게 되면서 수입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그럼 너 죽었어 50%더 딱 매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25% 토탈 125%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21%또 올린 거야. 와 104%에서 21%더 올려서 125% 너만 죽어라. 다른 나라들은 자 이제 10% 먹인 거야. 관세 들어 저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그 부분에서 협의 한번 해보자. 이거는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네. 야 트럼프가요 진짜 협상의 달인이구나. 이 분이 정말 진짜 이 사업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을 하실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계속 하시면은 더 큰. 네, 어쨌든 그 마라라고 리조트인가 거기에는 하루에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데도 꽉 차가지고요. 예약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 부분이고요. 중국의 50% 재보복 관세 9일날 강행감치 도합 104%인데 이제 125%로 21%가 더 늘었습니다. 어쨌든 요 얘기는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어제 준비한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완벽하게 또 천당 지옥에서 천당으로 갈지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정말 진짜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이 얘기, 요거를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신용 쓰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반대매매 나갈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지금 신용 거의 다 깨져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신용투자에서 깡통 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올라와가지고 좀 안도가 될까?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으면 또 빠질 거 아니야. 신용 썼는데 다행이야 안 팔려가지고 지금 그 유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유예돼서 괜찮아 좋아. 그럼 그 다음날 또 빠지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뭐 신용도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현금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주식시장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서부터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제가 마스터 PB였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서부터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점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지점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에 계좌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신용의 투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용에서 크게 수익 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너스 수익이 안 나더라는 것이 제 판단으로 들어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을 쓸 땐 쓰게 써야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현금을 위주로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적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조급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더 한 발짝 더 멀리 볼 수 있는 여건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까 게시의 글에 그 부분을 써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렇죠. 신용은 3개월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장을 해 주는데 이 연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담보 비율을 맞춰 놔야 되는 거고 모자르면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있는 주식을 집어넣어서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요 외람된 얘기 하나만 할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그 홍라이 여서서부터 뭐 그 자매들 있잖아요. 자매분들
이재용 회장의 이 자매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삼성전자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담보에 대한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비율이 그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담보 부족만큼은 다른 주식을 메꿔 놓든지 아니면은 담보 비율에 맞게끔 돈을 입금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돈의 자금의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교롭게 지금 내려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아마도 다른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들고 이렇듯 실제 B2에 몰리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 7월달에 정상회담 요걸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에 공조하고 강화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이 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움직이는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죠. FOMC 의사록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0일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에요. 3월달에 CPI 경제 지표 하나 큰 게 나오고요. 금요일 날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나옵니다. 최근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쪽이 좀 이렇게 그 신경을 건드리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미시건대 뭐 소비자 심리 지표 뭐 이것을 되게 크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오고 힘들어지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에 대한 태도 지수거든요. 이 지표가 영향을 좀 꽤 주더라고요. 아마 지난달서부터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심리 지표가 나온다. 그 부분을 언급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봐야죠.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 물론 이제 앞선 그 대표들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낀데 저도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1,500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478원 제가 조사한 때에는 1,47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환율은 1,5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야 지금 뭐 주가도 올라오고 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1,500원이 아니라 이제 1,400원이 아니라 뭐 1,300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중국 위안화에 더 동조를 해요. 근데 중국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타파하고 경감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나름대로의 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삐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여건도 있지만 중국과의 이 관계가 중국과의 이 위안화의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원화의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약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애널리스트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환율은 꼭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300포인트 하회한 게 1년 5개월 만이다. 지금 초단기 채권 펀드에 자금이 몰렸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오늘 제가 보기에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라온 그 부분에서 여타 종목들 핵심주가 아닌 것은 현금화 시켜서 손실을 줄이고 아니면은 수익을 챙겨내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담아갈 수 있게끔 저점에 사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죠. 아침에 갭 상승하고 끝나면
갭 상승하고 시작을 하면은요. 그 이외에 매매할 게 없잖아요. 꽝 하고 올라와 가지고 계속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요만큼 더 올라가고 아니면 올라온 이후에 또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뭐 오늘은 그냥 쳐다보는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이거 올라왔나 보다. 야, 미국 올라와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이것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좌를 보고 정말 진짜 얘하고 얘하고 얘는 올라왔을 때 좀 현금화 시켜놓고 얘하고 얘는 좀 내리니까 주가에 대한 등락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있거나 이럴 때 좀 더 사야지. 그러면 공간을 늘려놔야 돼. 현금 비중이 늘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채권펀드 자금에 몰렸다라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거잖아.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자, 트럼프는요 관세 다음에 환율 전쟁, 우리 환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100년물 국채를 강매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관세 전쟁 다음에는 환율 전쟁.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태였고 여기에 이제 그 각각의 국가들이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택할 것. 환율 조작국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 얘기하면서 또 중국하고 또 열심히 또 해야 돼. 열심히 또 분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 완화를 빌미로 이거 진짜 잘 봐셔야 돼요.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다음으로 환율 전쟁을 택할 가능성 이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이 만성적 무역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 완화를 빌미로 봐봐봐. 90일 이후에 자 관세 완화를 빌미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제2의 프라자 합의를 요구할 전망이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일단은 조삼모사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10%는 다 먹여놨어. 이제 먹여놨어. 나머지는 이제 더 올라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죠? 협의에 의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본보기로 중국을 125%까지 올려놓는 상황이니까 이거 뭐 토를 못 따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야, 협의의 대장이야. 그죠? 예, 협의의 대장. 자,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진짜 환율에 대한 부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 대응 전략 한번 찾아봅시다. 외국인 매도 추이 이거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조정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 약세 지금 그렇죠. 외국인 자금의 지속적인 유출 가능성 이것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라왔다라고 해서 외국인이 팔다가 갑자기 막 사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좀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벌기보다는 잃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 오늘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 급등하는 부분에서 종목을 계좌에 대한 종목을 꼭 선별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번 봐보시죠. 이 회사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회장입니다. 그죠? 500억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자기 자금을 투여를 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가치 제고. 이거 봐라. 밸류업 밸류업. 주주가치 제고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우량주가 많이 내려 있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여건과 주주에 대한 가치를 좀 부여해 주는 이런 기업들의 정상적 부분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 그래야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수익을 챙겨낼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계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좀 도움이 되시나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옆에 우리 이태호 파트너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거든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에 큰 상승이 여러분 계좌에 팍팍 꽂혀서 기분 좋은 목요일이 되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